1987년 서울 명동의 새벽 5시, 김민수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45살의 그에게 새벽은 더 이상 희망찬 시작이 아니라 견뎌야 할 또 하나의 시간이었죠. 아내 영희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옆자리가 비어있는 현실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학교 가요.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 진호가 책가방을 메고 서둘러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요즘 진호는 대학 입시 준비로 바쁘다며 아버지와 대화를 피하는 듯 했어요. 민수는 조심히 다녀와라고 말하려 했지만 이미 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혼자 남은 집안은 텅 비어 보였습니다. 민수는 간단히 세수를 마치고 청춘다방으로 향했어요. 명동 한복판에 자리한 작은 다방이지만 이곳이 민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유일한 터전이었습니다. 다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원두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손님인 김 과장이 들어섰습니다. 근처 회사에 다니는 단골 손님이죠. 오늘도 믹스커피 하나요? 민수가 물어보자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탕 많이 넣어주세요.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서 단 게 필요해요. 하루 종일 손님들이 드나들었습니다. 대학생들은 시험 공부를 하며 커피를 마셨고 회사원들은 잠깐의 휴식을 위해 들렀어요. 민수는 묵묵히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을 맞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영희가 살아있을 때는 함께 다방을 운영하며 손님들과 정겨운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여유조차 사라져버렸어요. 저녁 8시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민수는 홀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컵을 닦고 테이블을 치우는 동안 아내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여보, 오늘 손님이 많이 왔네요. 다행이에요. 영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수는 진호가 책상에 엎드려 공부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진호야, 저녁 먹었니? 네, 학교에서 먹고 왔어요. 아버지도 드세요. 진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어요. 아들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민수는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한 잔씩 기울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영희야,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진호랑도 점점 멀어지고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외로움은 더욱 짙어졌어요. 민수는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정작 살아있다는 실감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뿐이었죠.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어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목요일 저녁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다방 문을 닫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손님이 나간 지 1시간이 넘었고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거든요. 휴, 오늘도 끝났네. 민수가 혼잣말을 하며 계산대를 정리하는데 갑자기 다방 문이 열렸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기며 들어온 여자는 3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짧은 파마머리에 화려한 원피스를 입었지만 비에 젖어 초라해 보였습니다. 죄송해요, 혹시 비 그칠 때까지만 있어도 될까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여자는 구석진 자리에 앉으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는 따뜻한 차를 우려 건넸습니다.
저는 이수진이라고 해요. 정말 고마워요. 김민수입니다. 천천히 계세요. 수진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민수는 괜히 신경이 쓰였지만 먼저 말을 걸지는 않았어요. 다만 수진의 손목에 난 멍자국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 커피 맛있네요. 오래 하셨어요? 수진이 먼저 대화를 시작했어요. 7년 정도 됐습니다. 아내와 함께 시작했는데 민수가 말을 흐렸습니다. 지금은 혼자 하시는군요. 수진의 목소리에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네, 3년 전부터요. 민수가 대답하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혼자예요. 부산에서 올라왔거든요.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비가 조금 약해지자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가 좀 그쳤네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조심히 가세요. 민수가 인사하자 수진이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혹시 내일 또 와도 될까요? 언제든지 오세요. 민수의 대답에 수진이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수진이 나간 후 민수는 왠지 모를 설렘을 느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수진은 약속을 지켰어요. 오후 7시쯤 다방 문을 열고 들어온 수진은 어제보다 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수진은 며칠 동안 계속 다방을 찾았어요. 항상 저녁 시간에 와서 1시간 정도 머물다 갔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점차 대화가 늘어갔어요. 수진은 명동 근처에서 일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는 아드님이 계시는군요. 수진이 진호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네,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대학 입시 준비하느라 바빠요. 훌륭하시네요. 부럽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일주일 후 어느 날 수진이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다방에 나타났습니다. 술 냄새가 났고 화장이 번져 있었어요. 수진 씨,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힘든 하루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따뜻한 물을 건네며 물었어요. 수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 룸살롱에서 일해요. 민수는 잠시 놀랐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힘드시겠어요. 처음엔 아니었어요. 부산에서 서빙만 하다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비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었어요. 민수는 수진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오늘은 손님이 너무 심했어요. 저를 만지려고 하고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그때 수진이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냥 오늘 하루 나랑 놀아줄래요? 아무것도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민수는 수진의 간절한 눈빛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3년 동안 이런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수진의 상처받은 모습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좋아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수진이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강이요. 한강에서 바람 좀 쐬고 싶어요. 그럼 제가 차 가져올게요. 민수는 서둘러 다방 문을 닫고 수진과 함께 나섰어요.
오래된 폰이 자동차에 올라탄 수진은 창문을 내리고 밤바람을 맞았습니다. 시원해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수진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어요. 한강변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천천히 둑길을 걸었습니다. 강물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 한남대교의 불빛이 보였어요. 민수 씨, 결혼하셨을 때 행복하셨어요? 수진이 갑자기 물어봤습니다. 그럼요. 영희와 함께한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민수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부럽네요. 저는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서요. 수진의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수진 씨도 언젠가는 좋은 사람 만나실 거예요. 글쎄요. 제가 하는 일을 알면 다들 피해가던데요. 수진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람은 하는 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중요하죠. 두 사람은 작은 포장마차에 들어가 소주를 주문했습니다. 사장님, 소주 2병하고 안주 좀 주세요. 네, 잠깐만요. 포장마차 안은 따뜻했고 정겨웠어요. 수지는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모든 걸 잊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요즘 너무 외로웠거든요. 민수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아들하고도 대화가 없고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어요. 우리 참 비슷하네요. 수진이 민수의 잔에 소주를 따라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깊어졌어요. 수진은 부산의 가난한 집에서 자란 이야기를, 민수는 아내를 잃은 후의 외로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계셔서 돈이 정말 많이 들어요. 힘드시겠어요.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네요. 민수가 공감하며 말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빙만 하려고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민수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은 깜짝 놀라며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어요.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밤이 깊어 포장마차를 나온 두 사람은 다시 한강변을 걸었어요. 수진이 갑자기 멈춰서더니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 씨, 오늘 정말 고마워요. 오랜만에 사람다운 대접을 받은 것 같아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민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때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민수의 팔에 기댔습니다. 오늘 밤 혼자 가기 싫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수진의 외로운 모습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우리 집에 가시겠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에요. 진호는 학원에서 늦게 들어올 거거든요.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수진은 민수의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집이에요. 정말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영희가 정성껏 꾸민 집이에요. 지금도 아내 손길이 느껴져요. 부러워요. 저는 평생 이런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수진이 아내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언젠가는 수진 씨도 이런 집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날 밤 수진은 민수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안전하고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민수 역시 3년 만에 집에 사람 기척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가 학교에 가기 전에 일찍 일어난 수진과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수진이 인사하자 진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분은 수진 씨라고 하셔. 다방 손님이시고. 진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학교에 갔고 수진은 미안해하며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죄송해요.
아드님이 놀라셨을 거예요. 괜찮아요. 천천히 설명하면 이해할 거예요. 그날 이후 수지는 거의 매일 다방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녁에만 왔지만 점차 낮 시간에도 나타나 민수를 도우며 시간을 보냈어요. 손님들에게 커피를 서빙하고 테이블을 정리하는 수진의 모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수진 씨가 오시니까 다방이 훨씬 밝아졌어요. 단골 손님인 김 과장이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전 사모님 생각도 나고요. 다른 손님이 맞장구 쳤습니다. 수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부담스러워했지만 민수는 오히려 기뻤어요. 한 달이 지나자 수지는 룸살롱 일을 그만두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민수 씨, 저 이제 그 일 그만두고 싶어요. 다방에서 일하면서 정말 행복했거든요. 정말요? 하지만 생활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방 일로 충분해요. 민수 씨가 월급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수진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어요. 그럼 내일부터 정식으로 같이 일해요. 민수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진호가 아버지와 수진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알게 된 것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일찍 집에 들어온 진호는 거실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해요. 진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은 눈치를 채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진호야, 무슨 일이니? 아버지, 저 여자가 뭐 하던 사람인지 아세요? 수진 씨는 좋은 사람이야. 우리 다방도 열심히 도와주고 룸살롱에서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진호가 소리쳤어요. 친구들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여자랑 사귄다고.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진호야, 사람은 과거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수진 씨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거고 어머니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진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진호야, 아버지도 외로워.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넌 몰라. 그렇다고 아무나 집에 데려와도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진호가 울먹이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부터 진호는 집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친구 집에서 자곤 했어요. 민수는 아들과 수진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민수 씨, 제가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진호가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의 과거 직장인 룸살롱 사장 박태식이 다방에 나타났어요. 5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였는데 금목걸이를 차고 있어 한눈에 봐도 무서운 인상이었습니다. 수진아, 여기 있었구나. 박태식이 다방 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했어요. 사장님.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구세요? 민수가 앞으로 나서자 박태식이 비웃었어요. 아, 수진이 새 남자친구군. 나는 수진이가 일하던 가게 사장이야. 저희는 이미 그만뒀습니다.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만뒀다고? 수진아, 내가 그만둔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사장님, 제발.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쓴 돈 다 갚고 가라고 했지. 3천만 원. 박태식이 찬찬히 말했습니다. 3천만 원이요? 민수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룸살롱에서 일하는 여자들은 다 빚이 있어. 옷값, 화장품값, 숙식비 다 가게에서 대주거든. 그 돈 갚지 않고는 못 나가. 박태식이 설명했어요. 수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민수 씨, 죄송해요. 제가 이런 상황인 줄 몰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민수가 수진을 위로했지만 3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었어요. 일주일 안에 돈 준비해. 못 준비하면 다시 나와서 일해야 해. 박태식이 협박하며 나갔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죠? 그 돈을 어디서 구해요?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민수는 다방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게다가 진호의 대학 등록금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박태식의 협박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 민수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다방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사장님, 현재 시세로는 2천만 원 정도가 최대예요. 은행 직원의 말에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족하네요. 1천만 원이 더 필요한데. 민수가 중얼거리자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은 어려워요. 민수는 발걸음이 무거워진 채 은행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다방에서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2천만 원까지는 가능해요. 하지만 1천만 원이 부족하네요. 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시간이 조금 더 있잖아요. 민수가 위로했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 씨, 박 사장은 농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약속을 어기면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다방 문이 열리며 진호가 들어왔습니다. 며칠 만에 집에 온 아들의 모습은 말랐고 지쳐 보였어요. 진호야, 어디 있었니? 걱정했어. 친구 집에 있었어요. 진호는 수진을 보더니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저 여자랑 같이 있으세요? 진호야, 지금 힘든 상황이야. 조금만 이해해줘. 무슨 상황이요? 민수가 상황을 설명하자 진호가 코웃음을 쳤어요. 역시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네요. 빚까지 있다니. 진호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요? 우리 집까지 담보로 잡혀요? 그 순간 수진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진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 아버지한테 피해만 끼치고. 수진 씨, 괜찮아요. 민수가 말렸지만 수진은 이미 결심한 듯 했어요. 민수 씨, 저는 박 사장한테 돌아갈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민수가 수진의 손을 잡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게 최선이에요. 당신 인생을 망칠 순 없어요. 그날 밤 수진은 짐을 정리했습니다. 많지 않은 옷가지를 가방에 넣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수진 씨,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민수 씨, 고마웠어요. 정말로요. 수진이 민수의 뺨에 가볍게 입맞춤을 하고 다방을 나섰어요. 민수는 그런 수진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미래와 수진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수진이 떠난 지 이틀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었어요.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넘어진 것입니다. 보호자이신가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민수는 다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네, 김진호 아버지입니다. 응급실로 빨리 오세요. 병원에 달려간 민수는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아들을 보며 절규했습니다. 진호야, 진호야, 진정하세요.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다리 수술이 필요해요. 의사가 설명했어요.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입원비까지 합쳐서 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민수는 또다시 좌절했어요. 다방 대출금도 아직 못 구했는데 수술비까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새운 민수는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했어요.
영희야,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도 지키지 못하고 아내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가 깨어났어요. 아버지, 진호야, 괜찮니? 정말 무서웠어.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화나서 술 마시고 오토바이 탔어요. 왜 그런 위험한 짓을? 수진 누나 때문에 화가 나서요. 그런데 사고 나고 나니까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도 외로우셨을 거라고. 진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진호야, 아버지, 수진 누나는 어디 가셨어요? 박 사장한테 돌아갔어. 우리 때문에 피해주기 싫다고. 그럼 안 되는데요. 누나가 다시 그런 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진호의 말에 민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마저 수진을 걱정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술비와 생활비, 그리고 박태식의 협박까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우리 수진 누나 찾아가요. 제가 사과할게요. 진호가 아픈 몸을 일으키려 하자 민수가 말렸어요. 안 돼, 넌 치료받아야 해. 하지만 아버지가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민수에게는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였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아들의 미래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 같았습니다. 진호의 수술이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 민수는 다방에서 단골 손님인 김 과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무슨 일이세요? 별일 아닙니다. 걱정 마세요. 혹시 그 여자분 때문인가요? 수진 씨 말이에요.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아세요? 아,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분에 대해서 말이에요. 민수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님, 혹시 수진 씨가 룸살롱에서 일했다고 생각하세요? 네. 본인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김 과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 친구가 그 가게 단골인데 수진 씨는 그냥 서빙만 했대요. 술 따라주는 것도 거의 안 하고 손님들한테 인기도 별로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민수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네, 그리고 부산대학교 국문과를 나왔다고 하던데요.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울 올라온 거라고.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진이 자신을 위해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어요. 자신이 실망할까봐, 더 나쁜 사람으로 오해받을까봐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김 과장님, 그럼 그 박 사장이라는 사람은? 아, 그 사람 정말 나쁜 놈이에요. 여자들 빚으로 묶어두고 못 나가게 하거든요. 수진 씨는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빚이 없을 거예요. 그날 저녁 민수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진호를 찾아갔어요. 진호야, 기분은 좀 어때? 많이 나아졌어요. 아버지, 수진 누나는 어떻게 됐어요? 사실은 수진 씨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어. 민수가 김 과장에게 들은 이야기를 진호에게 했어요. 정말요? 그럼 누나가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 같아. 우리가 편견을 가질까봐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거야.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네요. 누나한테 그렇게 심하게 말하고. 진호가 후회하며 말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진짜 사랑이 뭔지 몰랐어.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병인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진호야, 약 먹을 시간이야.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수가 인사하자 할머니가 미소 지으셨어요. 아들아, 아버지한테 화나서 사고 난 거지? 할머니가 진호에게 물어보셨어요. 네. 부끄러워요. 아들아, 내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해 봤니? 할머니는 자리에 앉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할머니도 남편 잃고 혼자 살아봤는데 정말 힘들어. 특히 남자들은 혼자 사는 법을 잘 몰라.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거야. 할머니, 진호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 수진 씨라는 분, 참 좋은 분 같던데. 내 아버지 얼굴이 확실히 밝아졌더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단다. 할머니의 말씀을 들은 후 진호는 완전히 마음을 바꿨어요. 아버지, 우리 수진 누나 찾아가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누나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박 사장한테 있을 텐데. 그럼 더 빨리 가야죠. 누나가 다시 그런 일 하시면 안 되잖아요. 진호가 급하게 말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수진을 찾기 위해 명동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이미 부산으로 내려간 후였어요. 룸살롱 직원에게 물어보니 어머니가 위독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부산이요? 언제 떠났는데요? 어제 밤차로 내려갔어요. 어머니가 의식을 잃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민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민수는 진호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부산으로 내려갔어. 어머니가 위독하시대. 그럼 우리도 가야죠. 하지만 내 다리는 괜찮아요. 목발로 걸을 수 있어요. 진호의 간절한 부탁에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좋아, 우리 수진 씨 찾으러 가자. 정말요? 아버지가 잘못했어. 진정한 사랑이 뭔지 이제야 알겠다. 그날 오후 민수는 다방을 임시 휴업하고 부산행 기차표를 샀어요. 진호도 의사의 허락을 받고 외박을 신청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면 누나가 기뻐할까요? 물론이지. 수진 씨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민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기차 안에서 민수는 수진에 대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위해 희생했던 것이었어요. 진호야, 아버지가 정말 바보였구나. 아니에요.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부산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부자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수진을 향한 마음도 확실해졌어요. 수진 씨, 기다려요. 우리가 가고 있어요. 민수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진정한 사랑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어요. 부산역에 도착한 민수와 진호는 서둘러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진호는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표정은 결연했어요. 아버지, 정말 누나가 병원에 있을까요? 김 과장님이 알려준 주소로 가보자. 거기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민수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말했어요. 부산의 거리는 서울과 달랐지만 수진을 찾겠다는 마음 하나로 모든 것이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수진이 전에 살았다던 달동네였어요. 가파른 골목길을 올라가며 민수와 진호는 한 집 한 집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수진이라는 분 아세요? 30대 후반 여자분인데요. 아, 수진이 말이구만. 서울 갔다 안 했나? 동네 아주머니가 대답했어요. 며칠 전에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해서요. 그럼 지금 어디 계세요? 병원이지. 부산 대병원에 어머니 입원해 계시거든. 드디어 단서를 찾았습니다. 민수와 진호는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아버지, 드디어 찾았네요. 그래, 이제 수진 씨한테 진심을 전할 수 있겠어. 부산 대병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안내 데스크에서 이수진의 어머니에 대해 물어봤어요. 이춘자 환자분 말씀이시죠? 8층 중환자실에 계세요. 고맙습니다. 8층에 올라간 민수와 진호는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수진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만에 본 수진의 모습은 초췌하기 그지없었어요. 병원 의자에 앉아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는 수진의 뒷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수진 씨, 민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수진이 뒤돌아보더니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민수 씨? 진호? 어떻게 여기까지?